네, 안녕하세요. 바이브 리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바이브 코딩에 대한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오프스 4.8 클로드 코드의 최신 버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는 전공자도 비전공자도 IT 업계에서 억대문 만들기에 저자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전문가로서 또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서 또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또 출시한 또 오프스 4.8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8,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오프스 4.8 버전은요,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학과 코딩 능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다행히도 클로드 코드가 비용이 비싼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비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학과 코딩 능력을 또 발전시켜서 또 많은 사용자들이 또 다시 올 수 있도록 했다. 제가 다시 올 수 있다로 얘기를 했는데, 얘가 비용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부담을 시키는 그런 것들, API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탈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성능적인 측면에서 클로드가 사실은 지금 최고 점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른 툴에 대해서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지만 이 오프스 4.8 버전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다이나믹 워크플로우 기능을 탑재한 울트라 모드가 탑재가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병렬 모드가 가능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여러 에이전트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가지고 작업하고 두 사람 가지고 작업하던 거를 10명 이상이 붙어가지고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빠를 거고 효율성이 생기겠죠. 대신에 좀 많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비싸다는 얘기가 그냥 비싸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속도 측면에서 빨라진 대신에 여러 사람이 붙어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 토큰을 사용하는 소모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4.7에서 가장 불만이 있었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모르는 것도 그렇다고 약간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단점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정직하게 답변하도록 개선을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특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다른 툴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다른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GPT랑 제미나이가 우리가 많이 쓰는 툴들이죠.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오프스 4.8은 복잡한 문제를 깊게 파고드는 정밀 전문가라면, GPT 5.5는 오래 혼자 굴러가는 터미널. 여러분들이 코드 같은 경우에 터미널로 작업하는 게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버전을 깔아서 작업하는 게 있죠. 이런 터미널 버전으로 하는 장시간 하는 작업들 이런 거에는 GPT가 또 강력하다.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엔 빠르고 싸게 많이 처리하는 양산형 일꾼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성능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제미나이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션 전체에 적용을 하면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오프스의 이번 가장 큰 우리가 변화가 다이나믹 워크플로우라는 기능 울트라 모드가 딱 나왔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려면 슬래시 에포트하고 울트라 코드 이렇게 하시면 울트라 코드 모드가 됩니다. 한 저것만 돌리시려면 이렇게 울트라 코드 땡땡하고 키워드를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싶다. 그러면 슬래시 에포트 하이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울트라 모드도 한번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전문가, 진짜 개발자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이걸 쓸 일은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더 고성능의 전문가들은 이거를 또 많이 쓸 수 있는 버전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코딩에서 확실히 강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것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SWA 벤치 프로 이 버전을 보시면 여기 벤치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코딩 벤치마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69.2로 GPT 5.5보다 거의 11점을 앞서는 성능적인 엄청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는 이런 OS 월드, 머리파이에 대해서도 83, 4 그리고 브라우저 에이전트 작업 이걸 보는 온라인 마인드 2 웹에서도 84. 이게 비교 모델 중에 가장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테스터들은 가장 강력한 이런 컴퓨터 사용 브라우저 에이전트 모델로 평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또 우월한 코딩 능력을 또 자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코드가 이제 가장 좋은 점이 이 긴 맥락을 다루는 점.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글을 많이 만들 때, 글을 쓸 때, 글쓰기에 굉장히 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프스 4.8 같은 경우에 68.1, 그리고 GPT 5.5는 45.4. 그래서 23점 차이로 앞서는데 이것 또한 가장 결정적인 격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시간 에인슈드 세션을 다룬다면 이 차이는 더 커지겠죠. 이런 점들이 우리가 딱 다른 툴들과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전 버전하고 좀 달라진 점들 제가 한 번 더 분석을 좀 해드리면 코딩 능력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변화가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64.3이었어요. 4.7 버전이. 그런데 지금 5점을 앞선 69.2가 지금 현재 이 버전이고요. 터미널 작업에서 수행하는 그런 터미널 벤치에서도 우리가 61.1에서 73.6으로 8.5점이 뛰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이게 이런 것들은 어떤 얘기냐면 이게 여러 파일에 복잡한 버그를 고쳐달라고 할 때 4.7 버전이 만약에 10번 중에 6.4
번 성공했다고 한다면 4.8은 한 6.9번 성공했다. 거의 7번에 가깝게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자주 고쳐주니까 사용자가 수정 요청을 하는 횟수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강점이 또 생긴 거죠. 그리고 정직함은요. 실무에서 체감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7에서 가장 우리가 이슈가 있었던 게 너무 불확실성하게 정직하지 않게 답변을 한다. 이런 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이걸 그래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없는 사실도 지어내는 이런 오답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더 많이 맞춰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는 질문에 답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이걸 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사실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 4.7은 네 맞습니다 라고 우기는 경향이 있었다면 4.8은 아예 그냥 솔직하게 확실하지 않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나 QA처럼 신뢰성이 중요한 작업에서 우리가 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가장 또 실무에서 체감될 수 있는 가장 변화일 것 같아요. 수학 추론 이게 또 가장 큰 이제 핵심 또 도약한 부분인데요.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U35 2026을 기준으로 해서 오프스 4.8은 96.7을 기록했어요. 자그마치. 근데 69.3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도약을 했죠. 그래서 이 어려운 다단계 수학 논리 구조에서 굉장히 똑똑해졌다. 이 기능이 이 코드를 작성하는 능력에도 또 반영이 되겠죠. 속도와 비용 이런 측면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다이나믹 워크플로우라는 기능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빨라졌어요.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부터 작업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지만 대신에 우리가 돈을 소모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진짜 단기간 내에 빨리 프로젝트성으로 진행을 해야겠다 할 때만 이걸 하시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그냥 평소에 쓰시던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능까지 생겨서 좀 더 전문가들에게는 되게 혹할 만한 이런 기능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툴들보다 굉장히 우월한 측면들이 있지만 다른 툴들도 그래도 괜찮아요. GPT라든가 제미나이. 여러분들 용도에 따라 또 다르게 쓰시면 됩니다. 클로드 코드만 뭐 쓰라는 건 아니고 다른 코드들도 충분히 또 쓸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쓰셔도 되지만 최신 버전 잘 나왔으니까 이번에 또 많이 활용하시면서 또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클로드 코드를 또 활용하는 직접 영상들도 몇 개 또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영상들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바이브리치와 함께 또 인공지능 또 많이 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영상들 정보들 나누면서 또 열심히 또 저도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 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바이브리치였습니다.